네, 안녕하십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후임으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단장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주철현 사건조작 진상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에 박균택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김현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이건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한민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에 김동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파악한 사건 조작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조작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추후 대책단과 당에서 구체적인 조작 사례를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갈 예정입니다. 5가지로 분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사 조작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억지로 꿰 맞추기 위해 공문서 등을 조작한 행태입니다. 둘째, 진술 조작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여 진술 조작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증거 조작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증거 기록 조작입니다. 재판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유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사실 조작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실존하지 않은 허위를 창작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수사 조작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배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발족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4번째로 말씀하신 증거 기록을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회견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의 조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검도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해갈 겁니다. 저희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피하는가? 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장 대책기도 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특히 이런 사건 조작에 정치적 목적인 사건 조작에 나섰던, 앞장섰던 혹은 주도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회견문을 우선 낭독한 다음에 밖에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 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로 바로 잡겠습니다. 전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불법 해외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3월 공판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가리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결제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제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집기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집기 수사의 표지가리, 짜집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 지원 과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차장이 동행했다는 공문을 이 시장이 직접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2014년 12월 1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닙니다. 이모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출장 일정이 조정됩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12월 24일 참석자를 이모 씨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변경 적시해 성남시에 통보합니다. 이 공문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 전 과장이 이상한 진술을 했을까요? 최 과장이 속았습니다. 검찰의 치졸한 공문서 위조 공작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결제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가리로 섞습니다. 2014년 12월 2일자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속지를 짜집기에 새로운 문서로 생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 과장 신문 때 이 문서를 들이댑니다. 더욱이 공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흐릿한 TV 화면 캡처본만 제시합니다. 최 과장은 검찰의 의도대로 속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합니다. 그렇게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했다는 허위 진술을 확보합니다. 군부 독재를 포함한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이리도 저열할 수는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의 반복적 사건 조작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주권자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증거 조작에 나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치검찰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적제고라는 목적 수사에 현명한 주권자는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지만 지난 4월 10일 총선의 민의는 어땠습니까? 우리 대책단은 다짐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가리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이끌겠습니다. 무너진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의를 되살리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